안녕하세요. 오늘 직원조의 주제는 귀소 본능으로 잡았습니다. 잘 아시죠? 이게 귀소할 때 그 소자는요, 소자는 둥지를 가리킵니다. 새에 둥지할 때 그걸 가리켜서 소라고 합니다. 귀소는 이게 새가 자기가 태어났던 둥지를 떠나고 그리고 한참을 세월이 흘러서 다시 그 둥지로 가는 것이죠. 그걸 가리켜서 귀소라고 합니다. 2014년에 영업한 책이 한 권이 나왔습니다. 지은이는 베른드 하인리히이고 책의 제목은 The Homing Instinct, 귀소 본능. 콜론 찍고 Meaning and Mystery in Animal Migration, 동물 이동의 의미와 미스터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책이 2017년 11월로 기억하는데요. 도서출판 풀빛에서 번역가 이경아의 손을 거쳐서 우리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대로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책을 보면 새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동물들이 그 엄청난 비행을 하고 또 유영을 하면서 살아남고 그리고 다시 처음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오고 그것을 해석을 해내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그걸 과학적으로 풀어내고 또 여전히 풀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스터리, 우리말로 하면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직원들 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둔 그런 직원들께서는 평소에 그런 느낌을 또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내 몸에서 나온 이 아이지만 가끔 한 번씩 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볼 때 그리고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볼 때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나름 부모로서 해석을 하는데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은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재작년에 동유럽의 다른 지역 교육감들과 함께 출장을 갔을 때 그때 어떤 유럽 젊은 부부가 아이와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말을 걸게 됐는데 그 아이의 아빠에게 그랬습니다. 그 가슴 있는 아이를 가리키면서 아이는 미스터리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른 알아들으면서 그 표정이 말이죠. 그 표정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그럼 땡큐를 여러 번 하더라고요. 동양에서 온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이 내 아이를 보자마자 귀엽다느니 예쁘다느니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미스터리라고 하니까 그 말이 그렇게 좋았던가 봐요. 도서출판 풀빛에서 번역본으로 나온 베른드 하인리히 귀소본능, 여기 139, 140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붉은 바다거북 새끼는 밤사이 모래밭 둥지에서 부화해 아래서 나오자마자 바닷물에 비친 달빛을 따라 해변을 향해
죽기 살기로 기어간다. 바다에 도착한 녀석들은 파도 형태를 이정표 삼아 멕시코만 위에 이르고 대서양 환류는 녀석들을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가두어 사르가소 해로 데려간다. 1만 킬로미터에 가까운 대장정 끝에 성체가 될 때까지 살아남은 거북은 수천 마리 가운데 한 마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살아남은 녀석들은 20년 가까이 지나 자기가 태어난 해변 근처로 되돌아온다. 그 대장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1만 킬로. 거의 다 죽어요. 다큐에서 많이 보시죠? 그 거북이 새끼들이, 갓 태어난 새끼들이 팍 가는 거 보셨죠? 그런데 그 생존율이요, 수천 마리 가운데 한 마리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제주 중문단지 해수욕장에서 3살박이 푸른 바다거북 방류해졌죠. 몇 달 지나서 어디서 발견됐습니까? 인공위성 추적장치를 달아줬거든요. 그래서 확인되는 것이지. 어디서 발견됐어요? 베트남 동쪽 해안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 아이가 헤엄쳐 갔던 거리가 무려 3,748m예요. 3,748km예요. 왜 거기로 갔을까? 그게 푸른 바다 거북들이 거기서 태어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소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에게만 있을까? 어떻습니까? 식물에는 없을까요? 요즘에 지구 온난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기후 위기가 심화되고, 그러면서 식물군이 자꾸 이렇게 자리를 옮기잖아요. 그러죠? 북쪽에 있던 것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남쪽에 있던 것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수많은 그 식물 종들이 사라진단 말이죠. 그 중에는 멸종되는 것도 있고, 근데 거기 살아남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몸부림치면서 변화에 적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식물종인데 불구하고 거기에 자리 잡은 곳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성장하는 모습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기소 본능이 없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시인 천상병 아시죠? 박정희 치하에서 동베를린 관측단 사건에 엮여가지고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온갖 고문을 당한 끝에 하반신 불수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천상병이 귀천이라는 시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며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기슭에서 단 둘이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시인 천상병의 소원은 어디였습니까? 둥지는 그 얘기는 하늘이었어요. 하늘나라였다고. 이제 전북교육에서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가끔 가다가 옛날 어린 시절 다녔던 그 학교 가보는 적 있죠? 초등학교. 다르죠? 내 안방에 들어간 그런 기분 아니던가요? 그런데 그런 돌아갈 어린 시절 소가
호흡이, 둥지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저는 우리 전북교육청에 적을 두고 공직자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때가 돼서 퇴직을 하고, 그러면서 인생의 또 다른 시기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꼭 이런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비록 몸은 돌아갈 수 없지만 항상 내 의식은 전북교육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때로는 홀로 걸어가면서 이거 쳐다보기도 하고, 전북교육청 건물을, 때로는 운전하면서 서행하면서 이 건물을 쳐다보기도 하고, 나의 삶을 만들어줬던 곳, 내 인생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곳, 꿈에도 그리운 곳,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가장 큰 행운이 되었던 곳, 그곳 바로 전북교육. 이곳이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야.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가슴 깊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의 전북교육을 향한 귀소 본능을 뚜렷하게, 확실하게, 강하게 지니고 있을 수 있다면, 저는 감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 전북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화려하게 피어나고 빛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건강 잘 지키시고요. 그리고 이 건강은 나만의 건강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건강이고 공동체의 건강입니다. 잘 지켜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